2023년 검은 토끼의 왕진갑니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선입니다. 야, 이 작년에 왕진갑니다를 한 번 했는데 이거 뭐 1년 내내 한 건강365보다 왕진갑니다. 이거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새해 두 번째 건강365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닥터 도리틀 박순석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원래가 토끼인데 혹시 그 교토삼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토끼 교토 영리한 토끼는 항상 임기응변, 도망갈 공간을 3개나 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 제가 이거 연초에 이거 준비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하니까 그 일본의 그 교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역시 제대로 알고. 저는 동물이니까 동물적이니까 토끼가 보면은 이게 뭐 참 준비도 잘하고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죠? 의외로 영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동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토끼를 항상 도약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토끼를 맞이해서 왕진갑니다도 토끼처럼 한번 힘차게 도약을 해볼 텐데 오늘 어디로 도약을 합니까? 오늘은 좀 더 특이하게 가정에서 반려견을 만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각 대학별로 반려동물 학과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국가에서도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전문직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국가 시험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직접 부여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그런 분들도 많고 관심이 많아지니까 전공들도 많이 생기고 있네요. 그럼요. 예.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자는 게 이제 국가 정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입학해서 그러한 전문직을 되려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곳으로 일단 박순석 원장님하고 함께 저는 하마를 타고 저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자, 여기가 세렝게티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좀 느린데요? 야, 누가 빠릅니까? 이게 뭐 하마가 빨라요? 코끼리가 빨라요? 실제로 달리면? 코끼리 상당히 빠릅니다. 코끼리가 더 빨라요? 아마 다리가 좀 더 길잖아요. 그렇구나. 가을이 오면 눈부신 진짜 너무 좋네요. 전형적인 가을인데요. 이게 1월 달에 이런 가을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죠? 방송이 1월 달 나가는군요.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아니, 여기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네요. 와, 빠르다. 통과하는데요, 지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왕진 왔습니다. 여기 좀 몸 좀 아픈 강아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또 원장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니 근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은 전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우선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저희 계명문화대학교 페토탈 케어학부는 2021학년도에 신설된 그런 학교고요. 저희가 전공이 2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건 전공과 반려동물 관리 전공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훈련이라든지 미용 이런 분야를 하는 관리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동물병원에서 동물 보건사 많이 채용을 할 텐데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간호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 보건사를 양성하는 그런 보건 전공 이렇게 2가지 전공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반려견에 관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수업하는 건 이제 어질리티라고 해서 요즘에 독 스포츠로 많이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허들이나 터널을 같이 이렇게 점핑도 어. 하고 스포츠도 하면서 이제 보호자와 반려견이 같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면 또 몸이 좀 아프거나 네.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네. 예. 아마도 이제 훈련을 하는 개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운동하다 보면 관절이라든지 몸이 다치기도 하죠. 그러한 이제 질병 예방, 또 아픈 애들은 또 어떻게 하면 또 빨리 고칠까? 이 재활도 동물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네. 만나볼까요? 아까 전에 뭐 굉장히 건강하게 막 달려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디 누가 불편하지? 우리 여기 딱 뒤에 이렇게 아.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있고요. 아이고. 같이 온 거예요? 아니면은? 유리는 유기견이고 제가 5월 달에 데리고 온 친구예요. 전혀 유기견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훈련도 많이 다니고 어질리티 하면서 둔감화도 많이 돼서 그래도 자신감이 그렇죠. 많이 오른 편이에요. 보통 이게 유기견들이 예. 길거리에서 사실 원치 않는 학대를 받다 보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맞아. 아마 우리 학생이 계속 어질리티도 함께하고 맞아요. 그 가정이 둔감화가 아니라 교감, 오히려 맞아요. 친화되는 그런 가정으로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경계심이 있거나 약간 소심한 아이들은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주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약간 바닥으로 내려오면 어떨까요? 아, 그럼 우리 내려가서 앉아서. 예. 아, 약간 호기심도 가지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네, 그죠? 대체로, 괜찮아. 대체로 유기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예. 공통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특히 남자분들을 약간 맞아요. 무서워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나 여성분들보다는 예. 도로나 외진 곳에서 남자분들 하면 본인 또 두렵기 때문에 저리가 하고 목소리를 이제 크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분들을 무서워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자세를 낮춰주고 나 너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러한 가정들의 여유를 두게 되면 자연히 개가 판단해요. 그러면 사람에게 다가가는 순서가 있겠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아니, 체험해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처음에 우리 원장님도 서서히 네. 이렇게 다가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리랑 한번 좀 친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은 율. 온다. 그렇죠. 호기심은 누가 많다? 사실 개가 많다. 개들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친해지려니까 아직 무서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래도- 과정만 들어주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개는 쉽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방광염하고 슬개골이 약간 아하. 그렇구나. 방광염이라는 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일단 배뇨 실수. 이게 약간 아. 누가 봐도 약간 어쩔 수 없이 싸는 것처럼 네네. 항상 실을 잘 가리거든요. 야외 배변을 갈 때도 제가 음.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은 앤데 음. 딱 문을 열자마자 바로 막 싸버려서 배뇨 실수도 늘고 처음엔 또 혈류가 좀 보이더라고요. 피도 네, 보였고. 응고된 혈액이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음. 그래서 막 증상을 또 컴퓨터로 검색해 보니까 방광염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방광염 진단을 네, 맞아요. 받았다 그렇죠. 사실 방광염은 네. 이게 강아지들한테 생각보다 자주 문의되는 질환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람이 방광염 걸리는 이유가 같아요. 사람들도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직업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랜 시간 화장실을 잘 가지 않고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주 화장실을 안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을 먹는 습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탈수는 더 가중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방광염이 잦듯이 개들도 마찬가지. 조금 예민한 아이들.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런 습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우리 보호자분들의 네. 관리도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개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면 하루 4번 이상, 하루 4번 이상 시원하게 이제 소변을 봐야 돼요. 실내든 실외를 가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외 배변을 습관화시킨 개들한테 하루 한두 번 산책을 통해서만 배뇨를 해 그러면 우리 개 입장에는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 되니까. 참으려는 게 소변만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수분 섭취까지 참는 식습관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적이 되면 1년, 2년이 경과하면 점점 방광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방광염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들이 결석도 잘 생겨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검진 가볍게 받아보고 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방광염에 도움되는 방법들 그걸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유리는? 추정하는 건 1살 반? 요 정도. 아, 1년 6개월. 아 그렇구나. 자, 보호소 생활을 오래 했어. 여기 4달 정도. 어허. 이제 보자. 이제 친해졌으니까 자. 얼굴 한번 만져볼게. 보자. 옳지. 아, 치아. 그래서 보통 개들의 나이라든지 골격의 건강도 치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뼈와 치아는 같은 골격계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유리가 다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일단은 언니 보고 잘 듣고 나 해줘 이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어디고 이 음. 청진기로 네. 한번 이게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이제 검진 한번 검진 해볼까요? 한번 네.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상태에서 유리가 조용히 지금 검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네. 상태로 요 상태로. 자, 소리 난다. 조금만 놀라다. 왜냐하면 하운드 종류거든요. 이게 막 달리고 이러한 개들은 청력도 청력이 발달해서 또 발달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 민감도가 있어요. 멀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우리가 소리가 날 것 같아 또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있다면 살짝 안아준다든지 안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와 방금 진짜 심쿵했습니다. 이 정도의 배려. 네. 저 그 탈칵 정도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사주 경계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청각, 후각으로 경계 태세있는 거예요. 소리 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딱 놀라는 걸 캐치하시니까 음. 역시 저도 본받아야 되는 모습. 그러니까. 자, 방금 어. 이제 미리 그렇죠. 될 거니까 어. 한번 냄새도 맡게 해주고 보게도 해주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동물과 친해지고 동물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방법들을 이제는 네, 배워야죠. 익혀야지. 그렇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래 되면 정말 동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그러면 사고의 예방,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렇게 동물의 행동이나 접근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냥 야. 수의과 대학에서는 질병과 지식을 가르쳤는데 이걸 터득하기까지 많이 물렸어요. 많이 물려다 보니까 나도 안 물려야겠고. 예전에 혹시 왕진 가방 뚜껑 열다가 한번 물린 적이 있으시네, 그죠? 청진기 그냥 대다가 한번 물린 적도 있고. 네. 야 이게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 친구가 그렇죠. 여기서 배우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또 같이 전달이 되면 참 좋죠. 자, 이제 청진 한번 해볼까? 심장의 소리가 들려. 네. 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 아직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학교도 자주 오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네. 조금 나를 좀 섬세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심장 소리가 들려요. 와. 어떤 아이들은 심장 소리를 들으면 쿵쾅 쿵쾅 아주 액티브해. 그러한 심장 소리를 가진 애들은 활동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반면에 우리 유리는 열심히 달리고 날렵한 친구잖아. 네. 근데 심장 소리가 되게 약하고 좀 느린 감이 있어. 얘를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배려해주고 또 얘가 불편한 걸 얘가 반드시 표현하는 애거든. 맞아요. 그래서 관찰해주는 그러한 이제 너긋함이 필요한 거지. 그러나 내가 약간 예민해질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배려해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광염도 네. 네.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치료할까? 네. 방법을 이러한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얘 간식도 좋아하지. 네. 근데 사실
많이 자제하잖아. 네, 맞아요. 체형으로 봐서는 딱 좋아요. 우리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이재선 씨처럼 약간 슬림한 몸매가 건강한 체형이에요. 맞아요. 내 정도 되면 약간 가체중. 그래서 살이 찌면 결과적으로 개들한테도 네.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 되면 아마도 방광염이라든지 담낭, 간질환, 콩팥 질환들이 잘 올 수가 있지. 그래서 약간은 훈련이나 이러한 과정에서는 작은 마른 간식을 사용할 거고, 네. 그렇지? 근데 실내에 있을 때는 좀 수분 섭취가 충분한 간식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섭식 통조림이라 하잖아. 네. 섭식 통조림을 간식처럼 해서 거기에다 뭘 섞어야 될까? 물? 물을 인위적으로 많이 섞어줘야 돼. 그러면 섭식 통조림 한 스푼이라 그러면 물의 양은 한 10배 정도. 그러면 얘가 그 고기의 냄새, 그 맛 때문에 사실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겠죠. 자, 물을 마시는 자체가 왜 방광염에 도움이 되느냐면 네. 소변이 맑아지잖아. 우리 물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듯이 방광의 소변이 농축이 되면 네. 농축된 소변은 산도도 높아지고 그 자체가 방광 점막을 자꾸 자극을 해요.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진한 소금물 데우면 어때? 아유, 따갑지? 예. 방광염의 통증이 그거야. 그래서 방광염이 있는 애들은 어떨 때 보면 아무 너 몸에 이상 없잖아 하는데 애가 자꾸 배나 엉덩이를 뒤돌아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겨드랑이나 등을 만져도 애들이 예민하고. 이렇게 까무러치듯이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치기도 하지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방광염은 통증이 심하다. 네. 그러면 그러한 통증을 완화하는 가정 관리 방법은 무조건 소변을 맑게 해줘요. 물을 최대한 많이 그래서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줘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소변 보는 횟수는 어떨까? 많아지겠죠? 증가하겠죠. 그만큼 얘는 지금 실내 배뇨도 하나 아니면 실외 둘 배뇨 다예요. 둘 다 해요. 네. 다행이네. 네, 다행이죠. 실내 배뇨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배뇨할 수 있는 공간에 패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급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많이. 특히 성격이 되게 섬세한 아이고 예민한 아이잖아. 그러면 패드 같은 것도 작은 거 써주면 맞아요. 사실 그거 한쪽 기퉁이 묻으면 거기 안 두고 딴 데 갈 수도 맞아요, 있는 애야. 다른 그렇기 데 때문에 써버려요. 조금은 여유 있게 넓은 것, 또 기왕이면 한 장보다는 두 장을 두 장. 해서 내가 충분히 자주 소변을 봐도 실내에서 봐도 되겠구나. 이러한 가정들도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늘려서 소변을 묽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초기 방광염은 상당히 빨리 개선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고 네네네네. 그래도 조금 혈뇨라든지 네. 그러한 것들이 발견될 때는 병원을 한번 가서 직접 자세히 검사도 해봐야 돼요. 네네. 이제 같이 놀아도 됩니다. 아이고, 벌써 이러. 어허, 막 일어서고. 야.